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의 재임대가 법률 위반이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광주시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최근 담보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본격적인 오름세를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의 농민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작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숲 가꾸기 사업에 나온 부산물들이 귀한 땔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이 매장을 재임대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광주시에 내는 임대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소식 한 달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법률 위반이란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롯데 쇼핑 측과 임대료 재협상에 나선 광주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한신고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승인한 면적을 초과해 재임대 사업을 해온 롯데마트 월드컵점. 지난해에는 4천여 제곱미터까지 초과해 재임대를 해서 광주시에 내는 1년 임대료 45억 원보다 더 많은 임대료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롯데 측은 지난 2007년 계약 당시 전대 승인을 받았고 용도 변경이 아닌 전대 면적 변경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시가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승인받은 면적을 초과해 재임대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또 법률 위반에 따른 재협상이나 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저희한테 승인하지 않고 사용한 전대 면적은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광주시는 어떤 조치를 할지 종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은 물론 변호사 자문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만큼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임대료 재협상 카드로 쓰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영업료율 인상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롯데 쇼핑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료율도 있고 또 다른 또 같이 롯데와 협상할 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재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에 의해 고발이나 계약 해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은행권이 담보대출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름세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 가계대출의 3분의 2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서민 부담이 늘지도 모르겠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연 2% 중반까지 떨어졌던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3%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설이 유력하게 떠오른 9월 이후 은행마다 조금씩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라 할 수 있는 코픽스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1.57%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라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이 소폭이나마 커졌습니다. 여기에 일부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을 통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되면서 은행들이 자구책 일환으로 다른 어떤 가상금리 요인들을 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타게 되면 저금리 기조 속에 비교적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또 주택시장의 위축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에 뇌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광주 전남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현재 16조 원으로 1년 사이에 1조 7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0조 4천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보성의 농민은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과잉 진압이라고 송타하는 목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지만 경찰은 생각이 다른 듯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보성 농민 68살 팽남기 씨가 1, 2m가량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쓰러진 뒤에도 강력한 물대포는 계속됐고 뇌 수술을 받은 백 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으로 이렇게 뿌리고 눈을 가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물대포를 국민들한테 쏠 수 있었는지 그 생각 자체가 두렵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며 대통령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물대포를 직사살수할 때는 가슴이야 부위를 겨냥해 사용토록 돼 있는데 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머리를 향해 쏴서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 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 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다. 또 시위대와의 거리에 따라 물살의 세기를 조절해야 하고 물대포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 조치와 함께 상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보호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연거푸 물대포를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농민 부상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폭력 시위자를 검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겨울을 나오는 이웃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은데요. 장작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숲 가꾸기 사업에 나온 부산물들이 귀한 땔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통나무 야적장. 산에서 벌채된 나무가 속속 도착합니다. 전기톱이 굉음을 내며 지나간 자리에 30-40cm 크기로 잘려진 나무가 쌓입니다. 굵은 나무는 화목 보일러용으로, 얇은 건 아궁이용 땔감으로 쓰입니다. 숲가꾸기에서 저희들이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거기에는 고사목이라든가 병해충으로 된 그런 나무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에 땔감으로. 땔감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향한 곳은 인근 농촌 마을 한 주택으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햇볕이 잘 들고 비가 들이치지 않는 아궁이 근처에 땔감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겨울날 보통 하룻밤 나는데 장작 15개가 쓰이는 걸 감안하면 올 겨울 땔감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감사하다 봐요. 전남에서 아궁이나 화목보일러 등 나무 땔감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1,500여 세대. 전라남도는 올해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7,500세제곱미터의 부산물들을 이달 말까지 난방용 땔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안도간 고속도로 가운데 광주에서 강진 구간이 내년 말에 착공됩니다. 광주시는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 성전면까지 51.7km 구간을 내년 말에 착공해 2024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강진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30분대로 줄어들고 광주에서 혁신도시까지는 20분에서 6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수삼 전 광주전남연구원장 이사장이 원장 임명 사태에 대해서 작심한 듯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현 이사들 모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고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 상생 1호로 지난 4월 통합됐습니다. 초대 이사장의 김수삼, 원장의 허성관 씨가 임명됐지만 결국 모두 사퇴했습니다. 김수삼 전 이사장은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라며 원장은 채용이 아닌 인재를 모셔오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 연구원장을 정치적으로 뽑는다면 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면 서울시처럼 연구원은 지금 청문회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도의회가 허 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연구원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한 것은 과도한 개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시의회와 도의회가 객관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김 전 이사장은 이번 원장 임명 사태와 관련해 현 이사진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을 주도했던 전남지사와 광주시장도 장기간에 걸친 파행 과정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도 부담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재공모에 참여한 7명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벌인 결과 박옥임 순천대 교수와 나경택 전 비골 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이 최종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광주 복지재단 이사회는 내일 이사회를 열어 2명 중 1명을 후보로 결정한 뒤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최근 수은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50곳 가운데 유독물을 사용하는 사업장 23곳과 지난해 폐업 신고하거나 휴업 중인 곳 등 42곳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은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수은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치료 요양을 위해 고용노동청 등의 역학조사와 함께 산재급여 지급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20분쯤 남구 진월동 67살 A씨 아파트에 한 남성이 침입해 집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남에 따라 용의자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A씨는 금융정보가 유출됐다며 예금을 찾아 집안에 보관하라는 경찰 사칭 전화를 받고 그대로 따라했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집을 비운 사이 돈이 털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